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가 중국 항모를 비우는 이유, 대나무로 만든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 최근 중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미 해군이 홈페이지에 올린 사진인데요. 바로 7함대 미사일 구축함 머스티노의 로버트 브리스 함장이 편안한 자세로 난간에 다리를 꼬아 올린 채 부함장과 함께 중국 항공모함인 랴오닝호를 바라보는 장면이 담긴 사진입니다. 사진은 중국으로도 퍼져나갔고 중국인들의 발작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신화군사망에서는 중국 항공모함을 대놓고 무시하는 미군의 오만함이 곧 패배를 불러올 것이다 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였고, 이에 중국 네티즌들이 성난 목소리로 동조하였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제대로 지켜볼 필요가 없다는 거냐, 아니면 군기가 빠진 거냐, 랴오닝함을 멸시한다는 뜻인가, 난간 위에 다리를 부러뜨리고 싶다, 미군 눈에는 지나가는 장난감으로 보이나, 20년 뒤에 보자 라며 받은 굴욕을 되갚아주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는데요. 20년 동안 뭐 미국은 잠자고 있습니까? 잠자는 건 얘죠. 일어나 임마. 일어나 이 씨발놈아. 이 새끼야. 야 일어나 안 일어나. 해가 중천에서 이 개같은 년아. 너 죽을래 이 씨발년아. 일어나 이 씨발년아. 이 욕 듣고도 안 일어나면은 죽은 거래요. 그렇지. 중국이 건조한 첫 번째 항모인 랴오닝호는 최근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 사이를 오고 가면서 타국가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고, 미국 함정들은 항행의 자유권을 행사하며 분쟁 지역에 투입되어 중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대만 해협과 중국 본토 사이를 마음대로 지나가는 것은 다른 나라 군함이었다면 격침도 당할 수 있을 만큼 위험한 작전이며, 사실상 칠테면 처벌하는 선전포고에 가까운 도발임에도 미 해군의 근거 있는 자신감과 패기는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가능하였습니다. 랴오닝호 항모는 지난 4일에도 오키나와 분섬과 미야코섬 사이를 거쳐 서태평양으로 진출한 뒤 대만 인근 해역에서 군사훈련을 했습니다. 이 일대에 들어와 있는 미국 루스벨트호 항모 전단을 견제하기 위한 훈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중국 내에서는 랴오닝호가 필리핀해로 들어갔다, 미 군함이 보고도 못 막는다 라는 식의 선전이 판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 해군은 이러한 보도에 콧방귀라도 끼듯 느긋하게 랴오닝호를 바라보는 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리면서 중국의 한껏 들뜬 분위기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어 버린 것입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지난 7일 미국이 인지전을 동원해 중국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 고도의 심리전이라고 하였습니다. 중국은 최근 해군 굴기를 선포하면서 대형 해군을 위해 군 예산 중 80%를 해군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엄청난 속도로 건조되는 중국형 항모는 매일같이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에 출몰하며 타국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항모가 무서운 건 그 위에 실린 전투기 때문입니다. 전세계 어디서든 전투기를 출격하여 상대국을 초토화시켜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덩치가 워낙 커서 쉽게 공격 목표물이 되어 호위함을 포함한 전단을 꾸려야 하는데, 이에 첨단 항모를 건조 후에도 실제 운용 능력을 확보하는 데는 10년 가까운 시간이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투기를 실은 항공모함이 이끄는 항모 전단은 웬만한 나라의 국력과 맞먹을 정도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세계 2차 대전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국 항모에 박살난 일본 해군을 목격한 전세계는 너나 할 것 없이 항공모함을 바다의 신으로 추앙했습니다. 현재 중국도 미국과의 세계 패권 경쟁을 위해 항모 굴기를 선포하며 2035년까지 6척 보유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만든 첫 번째 항공모함인 랴오닝호는 경험뿐만 아니라 성능도 크게 부족해 사실상 이착륙 연습용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항모들은 원자력 추진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1년 내내 연료 보급 없이 돌아다닐 수 있지만, 디젤 엔진을 쓰는 랴오닝호는 모항을 떠난 지 일주일만 넘어가면 연료 걱정을 하는 처지이죠. 함재기 이착륙 시스템은 더 문제입니다. 랴오닝호는 배머리가 14도 정도 위를 향한 스키점프대를 사용합니다. 항모는 육상공항처럼 활주로가 길지 않아 이렇게 위로 향한 활주로를 타고 이륙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방식으로는 전투기의 연료나 무장을 충분히 실을 수가 없습니다. 함재기가 무거우면 엔진 출력이 낮아지고 안전한 이륙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레 작전 반경이나 전투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미국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증기식 사출기 캐터펄트를 탑재하였습니다. 투석기처럼 비행기를 강한 힘으로 공중에 쏘아 올리는 것이죠. 이에 전투기 연료나 무장을 훨씬 더 많이 실을 수 있습니다. 그럼 중국이 만들면 되지 왜 안 만드느냐? 안 만드는 게 아니라 못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모든 캐터펄트는 미국이 기술을 독점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중국을 포함한 러시아,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어떤 나라도 자체 캐터펄트 건조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미국 항모에는 스텔스 전투기 F-35를 비롯해 80에서 90대의 군용기가 올라가는 반면 중국은 아직 스텔스기가 없고 기존 함재기 숫자도 크게 모자랍니다. 홍콩 사우차이나 모닝포스트의 지난달 28일 보도에 의하면 싼둥함은 물론
2012년 취역한 랴오닝함조차 조종사가 제대로 확보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함재기 조종사 훈련소는 랴오닝함이 취역한 후인 2013년에야 설립이 되었고 조종사들이 아직 항모에서 이착륙하는 데조차 익숙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두 항공모함에 탑재될 70기의 함재기가 모두 출동 가능하려면 최소 70명의 숙달된 조종사가 필요하지만 이 역시 확보되어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결국 랴오닝함의 항공모함 야간 착륙은 취역 6년 뒤인 2018년 5월에나 가능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착륙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니 실전 훈련은 아직 엄두도 못 내는 셈이죠. 중국 전투기 조종사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건 함재기인 젠15의 무거운 중량입니다. 젠15는 연료를 가득 채우고 미사일을 모두 장착해 완전 무장 상태의 무게가 무려 33톤에 이릅니다. 미국의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이자 거대한 전투기로 유명한 F-22의 무기 적재 중량도 29톤 정도니 젠15는 엄청나게 무거운 셈이죠. 문제는 이 무게로는 산둥함에서 도저히 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미 의회조사국은 지난 3월 초 중국 해군연대와에 대한 장문 보고서를 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중국 항모에 대해 미군의 공격에 너무나 취약해서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를 상대로 세력을 과시하거나 국제 구조 활동을 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쓸데없이 나대지 말고 국제 구조나 하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 항모와 맞닥뜨리는 미 7함대 구축함 함장이 다리를 꼬고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줄 아는 품격 있는 남자가 된 것입니다. 장기 방치된 고철을 가져와 항모로 개장한 랴오닝은 실전용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불안정한 항모이고 두 번째 건조된 산둥 역시 시운전 단계에서부터 여러 문제를 일으켜 작전 일수보다 조선소에 들어가 수리받는 날이 더 많은 결함덩어리였습니다. 고물과 결함으로 상징되는 중국 해군은 이제 세 번째 대나무 항공모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현재 상하이 창싱다오에서 건조 중인 003 항공모함입니다. 003 항공모함은 중국의 3호 항공모함으로 최초로 자체 개발한 증기식 사출기 캐터펄트를 갖춘 항공모함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운용한 함재기로 공군용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젠20을 낙점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차세대 무기들이 성능을 기대하게 하는 것과는 다르게 중국의 신형 무기들은 또 어떤 문제들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몇몇 분들은 아직 본격적인 출고 전에 너무 섣부르게 평가절하 하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 맞습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뭐 꼭 먹어봐야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냥 똥입니다. 함재기로 알려진 중국의 자랑 젠20은 2017년에 실전 배치된 이후로 아직까지 엔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젠20은 젠15와 같은 기존 플랭커 계열에 비해 더 크고 무거워졌지만 오랫동안 엔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러시아제 AL31F 계열 엔진과 이를 복제한 자국산 WS10 계열 엔진을 쓰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F-22용 엔진보다 강력한 180kN급 WS15 엔진 개발에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상훈련에서 엔진이 폭발하는 등 문제로 최근 조립품까지 러시아 직수입 AL31F M2 엔진이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항공기 무게가 무겁고 엔진 추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함재기로서 치명적 단점입니다. 아무리 캐터펄트를 통해 추가적인 에너지를 받는다고 해도 함재기를 띄우는 가장 큰 힘은 역시 항공기 자체의 엔진 추력이기에 추력이 부족하면 탑재 가능한 연료와 무장의 양이 줄어들어 함재기 작전 능력 저하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함재기 활주거리가 길어져 항공모함의 갑판 길이를 부득불 크게 늘려야 합니다. 작년 7월 18일 촬영된 중국 상하이 창신다오 조선소를 촬영한 위성사진에 나타난 003 항공모함은 바로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항모의 크기가 미국의 니미츠급을 압도하는 것으로 확인돼 전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예상이 적중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항공모함인 미국의 니미츠급이 길이 333m, 폭 78m인 것과 비교하면 길이가 40m나 더 긴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당초 003 항모의 설계에서 만재 배수량은 85,000톤 정도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길이 375m, 폭 80m 정도의 크기라면 003 항모의 만재 배수량은 11에서 12만 톤을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이는 건조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젠20의 무게와 엔진 추력의 문제로 부득이 크게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003 항공모함도 원자력 추진이 아닌 통상동력 방식이어서 개념 없이 크기만한 항공모함의 항해 전력과 사출기와 레이더의 소유 전력량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003 항모는 세계 최대 크기에 비해 실제 작전 수행 능력은 떨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중국이 003 항공모함 선체 조립 작업장 인근에서 원자력 추진 방식인 004 항공모함 건조에 빠르게 착수한 것도 003 항모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불안감을 보여줍니다. 중국 최초의 항모 랴오닝과 산둥이 결국 실험용이자 훈련용을 면치 못하는 것처럼 003 항모도 실험용이나 훈련용을 면치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나오지도 않았는데 욕부터 하냐 하실 수 있지만 중국이 만든 모든 것을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욕하고 보니 메이드 인 차이나였던 것이죠.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